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각자 도생 피지오프 인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좀 편하게 조금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영상을 통해서 정말 강의들이 많이 이제 소개되고 있잖아요. SNS를 통해서 강의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나에게 필요한 교육이 뭐냐, 혹은 나에게 필요한 강의가 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되는 솔직담백한 얘기들을 좀 해보고자 해요. 아마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떤 강의나 이런 교육들을 좀 마련해 보고요. 그걸 알리려면 요즘은 SNS에 이제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해야 돼요. 알려야 된단 말이에요. 알려야 이제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정보가 전달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정말 전주에 있는 아무개란 사람이 서울이나 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달돼서 그게 이제 같이 이제 모여지는 그러한 원동력이 이제 되기도 하고 수단이 되기도 한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 이제 문제점이 하나 생기는 건 뭐냐면은 많은 정보예요. 많은 정보인데 이거를 필터링이 필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연차 선생님일수록 필터링의 한계가 적어요. 왜냐하면 경험이라는 양적인 어떤 그런 필터링의 그 스펙트럼이 좁기 때문에 내가 어떤 교육이 나한테 맞을 건지를 참 알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육을 듣는 목적이 뭐냐? 교육을 듣는 여러분들의 목적은 뭐예요? 예, 한번 이 영상 제가 얘기하는 걸 쭉 들어보시면서 한번 골라보세요. 여러분, 교육을 듣는 목적이 월급 인상인가요? 아니면, 어, 병원 내에서, 인정을 받고 싶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예, 치료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예, 그렇게 되나요? 2번과 3번은 조금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그냥 이렇게 두 개를 합쳐서 치료의 질적 향상, 뭐, 여기에 포함이 되니까, 그러면은, 예, 병원에서의, 네, 인정받는 것도 이제 포함이 되겠죠? 그냥 적지 않도록 할게요. 이렇게 두 가지 외에 또 세 가지, 또 뭐가 있을까요? 교육을 듣는 목적이 여러분들 1번, 그 다음에 2번, 아니면 뭐죠? 3번, 뭐, 물리치료사로서의 어떤 치료적 철학을 더 굳건하게 한다? 더 두텁게 한다? 더 폭넓게 한다?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이유 안에 다 포함이 될 것 같아요. 사실 교육을 듣는 목적이 뭐 이거 외에 또 있을까요? 뭐 있다면 뭐 4번 기타 정도로 넣을게요. 자, 그러면 1번과 2번이 제일 많을 거라고 저는 봐요. 1번과 2번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치료의 질적 향상이 되면 그게 월급으로 바로 이어지는가? 뭐 혹은 도수 치료의 개수가 늘어나면 타임의 개수가 늘어나면 인센티브로 받는 액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내가 가져가는 급여 혹은 뭐 금액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진다. 단순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꼭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예, 그거는 조금 더 다른 부분이거든요. 내가 치료적으로 향상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월등한 향상이 아니면 월급으로 인상되기는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1번과 2번을 연계해서 생각해 보면 자, 치료의 질적 향상은 곧바로 나의 연봉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본질적인 부분이에요. 예, 이게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네. 치료만 잘한다고 그래서 내 연봉이 질적으로 이어져 가지고요. 뭐 요즘은 뭐 마케팅 SNS 보면은 뭐 연봉 1억, 뭐 연봉 2억, 연봉 3억, 뭐 월 2천 뭐 이런 식으로 좀 자극적으로 단어가 나오는데 대한민국 물리치료사 중에 그렇게 받는 사람의 프로테이지가 뭐 1%나 될까요? 1%도 안 될 것 같은데 예, 받는 분들이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그분들이 치료의 질적 향상만 갖고 그렇게 되느냐, 그 연봉이 이어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돈을 버는 본질은 뭐냐면 사업이에요, 사업.
사업을 하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지 치료의 질적 향상을 한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억대 연봉을 받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 월급을 그렇게 많은 월급을 받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사업, 그냥 이거를 뭐 비즈니스 이게 포함이 되니까 돈을 버는 거예요. 이게 포함이 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질적 향상한다고 해서 돈 월급이 인상되냐 그렇지 않아요. 결코 그런 걸 착각하면 안 되고 만약에 교육을 듣는 목적이 순수한 2번이라면은 뭐 어떤 교육이든 전 추천을 드리지만은 예를 들어서 어떤 교육에 대한 그 홍보 영상이나 어떤 홍보의 내용이 이런 뭐 일본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질적 향상이 연봉으로 이어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자극적으로 나온다면은 저는 뭐 그렇게 싹 그런 그 적극적으로 권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실성이 떨어지니까 현실성이 떨어져요. 예. 그래서 일단은 치료의 질적 향상, 예. 특히 전현찬 선생님들이라면 전현찬 선생님들은 이 치료의 질적 향상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선생님들의 입지를 그냥 기본 입지죠. 다지는데 도움이 돼요. 필수적이죠. 기본 입지. 기본 입지라는 건 이제 사회초년생으로 들어왔잖아요. 여러분들이 사회초년생인데 한 번에 뭐 한 3년, 4년 뭐 교육을 듣고 조금 연습하고 3, 4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제 조금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상대적인 거죠. 10년, 20년 한 사람보다 여러분들이 많을 수가 없잖아요, 물리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회초년생으로 대학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사회 경험이 있고, 그분들이 무슨 영업력이 있고, 무슨 비즈니스적인 어떤 철학이 있고, 뭐 그렇게 공부한 내용이 있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냥 순수해요, 순수해. 그냥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워나가는 단계란 말이에요.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지금도 시행착오를 거치는 중일 것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많은 거를 거칠 거예요. 그러면서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자신만의 철학이 조금씩 쌓이는 거지 바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치료의 질적 향상에 목숨을 걸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일단 기본적인 틀을 깨닫게 돼요. 뭐가 본질적이구나라는 요소를 알게 돼. 쉽게 말하면 전연차 선생님이라 하더라도 치료는 열심히 하고 잘할 수 있잖아요. 그 선생님 열심히 하면 백페인 환자라고 해도 페인 컨트롤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통증을 줄어들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전연차 선생님한테 치료를 받은 그 환자는 자신의 좋아졌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 지인을 소개할 확률이 크죠. 그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리에 꼬리를 물면 이제 조금씩 팬덤이 생기게 돼요. 팬층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회 경제 활동의 기본 입지가 다져지는 거죠. 예. 그러면서 첫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이 좀 젊은 친구지만 치료를 좀 잘하네. 그러면 이제 병원 내에서도 인정을 받게 돼요. 자기 직장 내에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공과가 인정을 받게 되면 그게 뭘로 이어지냐면 그때서 비로소 월급 인상으로 이어져요. 그게 보통의 경우는 한 2년 내지 3년 정도 생겨야 포도시 생기는 현상이에요. 포도시. 정말 마인드 있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했을 때 포도시 생겨요. 아직도 많은 수많은 선생님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상담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일이냐면 그냥 머리 아무 속으로 든 게 없다 이게 아니라 나중을 생각을 안 해요. 지금 내가 만나는 환자가 1년, 2년이 되었을 때 나에게 어떤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 줄지, 그리고 지금 그 만나게 된, 인연을 맺게 된 이 환자분과의 어떤 연결고리가 나중에 내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될지, 이런 것들은 전혀 그냥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상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덮어버려요. 필기가 없어, 기록이 없어, 메모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끝나버려요. 이러니까 발전이 없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패턴만 고치면 된다니까. 예. 이 패턴만 고치면 되는 거예요. 기본이란 건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예. 뭐, 치료진적으로 뭐, 글라이딩을 잘하고, 모빌리제이션을 잘하고, 뭐, 마사지를 잘하고, 뭐, 엑서사이즈를 잘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건 그냥 단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기반을 닦기 위한
기술이에요, 그냥 기술. 이런 부분들은요. 네. 그러니까 자 생각해보세요. 치료의 질적 향상은 예, 기본 입지를 다지는데 이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필수적인 요소. 자, 조금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자 하고 나서요. 자,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교육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제는 두 번째로 뭘 알아야 되냐면 나 자신을 알라.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필요한 걸 알죠. 예. 필요한 거는 모르는데 어떻게 어떤 교육이 나한테 중요한 거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얻을 수 있겠어요? 예. 자, 이거를 예전에도 제가 여러분들하고 대면해서 만날 기회에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지금 내가 근무하는 병원에 이제 물리치료실에 내원하는 환자분들 통계를 내보세요. 아, 이거 진짜 이건 그냥 기본적인 내용에 답이 다 나와요. 통계를 내보면 요통이 많은지 아니면 어깨가 많은지 무릎이 많은지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통이 많다. 근데 요통 환자가 많은데 어떤 케이스는 어렵고 어떤 케이스는 잘 되더라. 그러면 요통에 관한 교육을 들으면 되죠. 백페인에 관한 교육을 들으면 돼요. 예. 이게 정답이죠.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계신 병원에 요통 환자가 많고 선생님이 여기서 뭐 한 7년, 8년 이렇게 계속 근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덧 선생님은 요통에 관한 해박한 지식이 경험이 쌓이게 돼요. 예, 그러잖아요. 자, 이게 한 파트에 걸리는 보통의 시간이에요. 적어도 백페인 하면 적어도 한 10년은 해야 이제 좀 알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되는 거지. 뭐 단기간에 뭐 1년, 2년 교육받았다고 백페인을 다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거의 한 10년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정말 최소한의 기간이에요. 최소한의 기간. 플랜을 길게 잡고요.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라는 건, 전문가라고 말한다는 건 굉장히 그거는 신중해야 되는 거고 굉장한 큰 무게가 실리는 말이에요. 뭐 어떤 선생님이 그래요. 선생님 논문 어떻게 보세요? 근데 논문을 볼 때는 이거가 있는데 내가 찾고 싶은 주제가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내가 원하는 방향과 반대되는 이거를 저는 두 개를 꼭 찾는 편이에요. 이게 내가 찾고 싶은 주제만 찾아가지고 어떤 토론할 때 이걸로만 제시를 하게 되면 그냥 논문을 내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단순히 그건 어떤 하나의 도구로만 사용이 되는 거예요. 예. 원래 왜 그러냐면 기존에 가졌던 통념이 그게 맞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환자 치료에. 그러니까 이게 정설로 받아들여졌던 거고요. 예. 뭐 80년대 환자 다르고 90년대 환자 다르고 2000년대 환자 다르고 라디에이팅 페인이 달라요? 혹은 뭐 레퍼드 페인이 다릅니까? 그거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 논문들은 이제 그거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거지. 근데 그거를 마치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일 때는 아 이거 기존에 이거 의미 있는 거야? 요즘은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기존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돼. 그거 아닐 수도 있어. 이거는 뭐 그냥 자기 주장에 대한 어떤 에비던스를 대는 거 외에는 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논문을 본다 하면 이거는 지금 논외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만 저는 이렇게 봐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논문을 본다 하면 이렇게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 교육이라는 거를 가져보면 이렇게 통계를 내면 답이 나옵니다. 통계를 내면 답이 나와요. 자, 근데 이 요통을 치료할 때도요. 이제 요통 치료할 때, 요통을 다룰 때 필요한 기술들이 있어요. 물리치료적인 기술. 그러면 이 물리치료적인 기술이 뭐가 있을까? 보면 뭐 MET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매니플레이션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운동치료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마사지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물리치료적인 기술 가운데. 자, 그러면 선생님들 여기서 어떤 거를 공부해 보고 싶으세요?
예. 자, 여기서 내가 호기심이 좀 더 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선택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자, 여기서도 내가 뭘 들어야 되지? 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취약한 게 뭔가를 생각해 보세요. 취약한 게 뭔가. 내가 1시간이라는 도수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1시간 동안 마사지만 할 거예요? 1시간 동안 매니플레이션만 할 겁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적절한 이 백페인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레시피가 필요한 거예요. 매니플레이션, 운동치료, 마사지 이것들을 자유롭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이게 내 치료적 철학과 맞게 같이 혼합시킬 수 있는 레시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연결고리가 필요한 겁니다. 연결고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연결을 지어지는 것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교육을 들으시면 제일 좋아요. 예. 지금 말씀드린 어떤 기술들, 이런 기술들 자체가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극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실력이 향상되는 거는 바로 이 연결고리를 찾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면, 자, 연결을 지으려면 뭘 알아야 돼요? 연결을 지으려면 본질, 즉 공통점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공통점을 어떻게 해서 예, 그 공통점을 어떻게 해서 연결지을 점들을 그러니까 어떤 같이 연결지을 수 있는 점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냥 같이 뭐 줄로 이렇게 연달아서 한 게 아니라 운동 치료를 하다가도 그 운동 치료를 하는 타이밍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저기 SI 조인트하고 힙 조인트하고 이제 문제 그리고 이제 그 힙 조인트에서 힙 익스터널 로테이터 쪽의 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힙 플렉션이 안 되거나 혹은 룸바 플렉션이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엑서사이즈를 시키면서 동시에 이 엑서사이즈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매니플레이션을 쓸 것이냐, MET를 쓸 것이냐, 혹은 여기서 마사지를 쓸 것이냐 이렇게 연결할 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 이 연결할 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합니다. 혀각곡이네. 근데 이 부분들은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이 부분들은. 웬만한 내공이 없으면 이 연결질 점들을 알려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교육이 대부분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매니플레이션이면 매니플레이션, 운동치료면 운동치료, 마사지면 마사지, MET면 MET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기술들을 내가 교육을 일일이 찾아서 듣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MET도 할 줄 알고 매니플레이션도 할 줄 알고 운동치료도 할 줄 알잖아요. 그러면 그걸 섞는 건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말이. 예. 그걸 뭐라고 하느냐? 아무리 강의를 들어도 씹어먹는 건 내가 해야 된다. 소화는 내가 시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일 좋은 교육은 이러한 연결고리를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해시켜 줄 수 있으면 정말 좋죠. 정말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시간을요, 정말 많이 단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노하우는 잘 안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왜냐면 이런 노하우를 알면 여러분들도 좀 이따 강의한다고 할걸요. 네. 사실 뭐 그렇게 쉽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자, 그래서 내가 어떤 교육을 들어야 될지 참 고민이 됩니다. 할 때 이 고민은요, 사실 본질적으로 말하면 MET가 좋아요. 매니플레이션이 좋아요. 운동치료가 좋아요. 이렇게 유치원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전 그걸 알아요. 자, 이런 각기 교육들이 있는데요. 근데 요통은 이렇게 단순하게 한 종목, 한 테크닉 적용한다 그래서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연결 지을지, 그러려면 어떤 교육을 들어야 되죠? 아마 이 말일 거란 말이에요. 그냥 자, 이게 기준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기준. 여러분들이 어떤 교육을 골라야 될지 선택할 때 그 선택 기준. 자, 이거를 가지고 한번 SNS를 다 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그냥 답이 나옵니다. 어떤 교육이 나한테 필요하겠다. 자, 보세요. 병원 통계를 냅니다. 자, 어느 파트가 여러분도 병원에 많이 오세요? 어깨? 어깨면 어깨 교육 들으세요. 무릎이면 무릎 교육을 듣고, 요통이면 요통 교육을 들으세요. 예.
요튼 교육을 들으려고 해도요. 방금도 말씀드렸잖아요. 운동 치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마사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매니플레이션도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들어야죠. 뭐를 위해서? 내 병원에 지금 많이 오는 환자를 위해서. 뭐 답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어떤 강사가 하는 교육이 더 좋은 건지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묻는 거라면 전 그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가 없어요. A라는 강사는 그 강사만의 노하우가 있고 경험이 있어요. B라는 강사도 마찬가지고 C라는 강사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우위를 정하거나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다 여러분들이 그 A나 B나 C를 들어보고 적어도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야죠. 어떤 게 나한테 더 맞는 방법이겠다. 강사도 결국에는 전연차 시절이 있었고 신입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은 어떻게 배웠는가? 배경을 여러분들은 모르죠. 여러분들 앞에서는 그 모습만 본단 말이에요. 그 강사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를 몰라요. 어떤 강사는 속전속결로 이렇게 쭉 올라왔을 수 있어요. 스트레이트로. 거의 경험이 없이 그냥. 어떤 강사는 정말 탄탄하게 그냥 내공부터 계속 가까운 분일 수 있어요. 그거를 보여지는 모습만 갖고 어떻게 알아요? 강의를 일일이 들어보고 또 경험해봐야 알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인스타 라이브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강의를 처음 들었을 때보다 이거 써놔야겠다. 강의를 처음 듣고 그 다음 재수강했을 때 울림이 더 커요. 더 큰 강의가 있어요. 아, 이런 것들은 찐이에요, 진짜. 네, 이런 것들은 찐이에요. 와, 이거 별표 5개 주고 싶다. 네, 그냥 이걸 별표로 할게요. 와, 이런 강의는 계속 여러분들 들어보실 수 있어요. 이런 강의는 비싸도 들으실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강의는요. 요즘 뭐 강의의 비용, 이제 강의의 적정 비용?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강의의 적정 비용 얼마가 적당한 것 같으세요? 어떤 강사분은 강의료를 높게 책정하기도 해요. 높게 책정한 만큼 뭔가가 있어요. 낮게 책정했다고 해서 그 강의의 내용이 질이 떨어지냐? 그건 절대로 또 아니죠. 자, 그래서 강의의 적정 비용이라는 거는 정할 수 없습니다. 예, 정할 수 없어요. 예. 자, 강의는 그냥 쉽게 말하면 지식장사예요. 자, 저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냥 날 것으로. 지식장사인데, 장사에서요, 예, 물건의 가격을 먹이는 건, 가격을 정하는 건, 예, 그거는 파는 사람이에요. 예, 사는 사람은 이 물건 가격이 적합한가, 적합하지 않은가를 잘 판단해서 그냥 사면 되는 거예요. 예, 물건을 한번 사봤는데, 아, 이거 너무 비싸. 그러면 안 사면 되는 거고, 아, 이 물건을 샀는데, 아, 정말 비싸. 나한테는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물건이야. 하면 사면 되는 거죠.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강의가 비싸다, 싸다, 이렇게 비난할 만한 주제는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치는 물건을 사는 사람이 정합니다. 네. 이거는 분명해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생기죠.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이고 강의를 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강의를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100만 원이라는 강의의 그 내용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몇 프로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의 내용 전체를 다 여러분들이 그 환자 치료에 다 적용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 답이 나와요. 자, 강의 내용이 정말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다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이 파레토의 그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참 이거 진짜 대단한 법칙입니다. 파레토의 법칙. 다시 말하면 8대2 법칙인데 비슷한 것 같아요. 강의에서 10개를 배우면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효과를 내거나 여러분들이 내 것으로 만드는 비율은 거의 한 20% 정도예요. 20% 정도를 내 것으로 만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바, 그리고 제가 어떤 학회에서 뭐 10년 넘게 강의 후기도 받고 스터디도 하고 하면서 내가 느꼈던 최종적인 그런 어떤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80%는 어디 있느냐? 자, 여러분들 책꽂이에 있어요. 어느 정도 강의를 듣고요. 한 달, 두 달 그 강의 내가 필기했던 걸 이렇게 떠들어 봅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그 코스북 어디로 가요? 여러분들 책꽂이에 가 있어요. 이수증 어디 가 있어요? 책꽂이에 가 있어요. 그 20%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거를 얼마짜리로 만들 수가 있느냐 하는 게, 예.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내가 10개를 배웠어요. 그게 100만 원이에요. 근데 거기서 20%, 이제 두 개만 내 걸로 확실히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강의에 투자한 그 비용은 100만 원에 20%, 그냥 20만 원의 가치를 얻은 거라고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흔히 비판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런 논리를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 여기서 하나 반론을 제기하면, 그 내 거 두 개로 만든 걸 가지고 여러분은 이거를 500만 원을 만들 수도 있고, 1000만 원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강의에서 내가 얻어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얻어낸 그 지혜를 가지고 내가 얼마나 이거를 풀어낼 수 있는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누가 해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죠?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요,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강의를 하지만 뭐 그렇게 막 여러 가지 울림을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사분은 이제 제 강의를 이제 들으시면서 유착에 대해서 이해를 조금 얻을 수 있었어요. 이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후기를 딱 하나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그분은 제 강의에서 하나 얻은 거예요. 근데 그 하나 얻은 거지만 그분은 환자를 치료하면서 그 하나 얻은 거를 가지고요. 앞으로 보게 될 수많은 환자분들의 그거를 적용하겠죠. 그러면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 100만 원을 준 강의를 하더라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 제가, 그냥 주저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어떤 강의를 들어야 할지 고민될 때. 이렇게 막 쭉 얘기를 하니까 되게 복잡하죠. 그죠? 일단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한번 쭉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시고, 내가 강의를 고를 때, 이걸로 마무리할 때요. 내가 강의를 고를 때, 너무 고민이 없었던 것은 아닐까? 예. 나에게 주어지는 정보들은 얼마나 신뢰도가 높은 것일까?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홍보 내용인가? 그리고 내가 하는 고민의 수준은 남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인가? 나는 얼마나 빨리 나는 이 교육을 통해 어느 정도의 기대를 가지는가? 그리고 그 기대는 현실적인가? 뭐 이런 것들을 쭉 써내려 가보세요. 써내려 가다 보면 필터링이 이제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SNS에 말했던 것처럼 정말 고민이 되잖아요. 어떤 것들이 정말 고민돼요. 그러면 SNS를 덮어버리시라니까요. 이거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SNS를 덮어보세요. 그러면 그냥 답이 나옵니다. 답이 나와요. 예. 여러분들 지금 아마 전현찬 선생님들 월급을 받는 액수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많지는 않고 노동력에 비해서 조금 현실적이지 못한 월급을 받으시는 선생님들도 간혹 계실 수도 있어요. 많이 받는 항상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많이 받는 사람들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화려한 이면에는 그 밝은 빛
아래 그늘에는요, 정말 현장에서 많은 일을 하면서도 정말 그 많은 일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선생님들도 계신다는 거를 꼭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얘기들이 더 자극적이면서도 더 인기가 있을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생각하시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제일 좋은 그 방향은요, 방향성은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내가 100만 원 받았으면 그냥 150만 원 받을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내용이면 굉장히 되는 거고, 내가 또 500만 원 받았던 사람이면 더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죠. 올라갈수록 참 어려워요. 이게 더 올린다는 게. 내가 500만 원 받았던 사람이면 참 550을 받기 위해서 더 뭐가 필요한가 이렇게 고민해 봐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벌고 싶은 사람이면,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면 사업 비즈니스적인 걸 배워야 됩니다. 그냥 치료만 갖고는 안 돼요. 근데 제가 좀 아이러니한 건 그런 게 있더라고요. 홍보글이 물리치료적인 교육인데 내용은 비즈니스적인 교육이에요. 뭔가 앞뒤가 안 맞아. 정말 앞뒤가 안 맞아요. 그냥 비즈니스를 하려면 비즈니스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데를 가세요. 여러분들. 예, 치료는 치료대로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비즈니스적인 걸 공부하세요. 그게 나아요. 괜히 좀 그렇게 짬뽕된 글을 제가 볼 때는 조금 혼란에 빠지면서도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내용들이 많은 인기를 누릴 정도면 이 물리치료 현실이 얼마나 지금 암담해졌는가. 좀 그런 반증? 이런 부분들을 좀 느끼게 돼서 굉장히 좀 서글플 때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소신을 가지고 물론 그런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필터링해서 하고 계시지만, 저한테 DM 주신 그 선생님들을 비롯해서 이제 전현철 선생님들, 제 글의 내용이, 좀 현실적으로 또 냉정하게 너무 직선적으로 말한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지만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제 글은 그냥 정보로서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건 한 20년간 겪어오면서 생각했던, 그리고 경험했던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종합적으로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내가 어떤 많은 돈을 벌었다 이런 비결을 알려주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네. 정말 두 부류예요.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자선 사업을 하는 분이거나 아니면 사기꾼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성공했다 하면 그 성공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뼈를 깎는 고통이 있어요. 근데 강의에서는요, 뼈를 깎는 고통을 얘기하면 강의가 흥미가 없고 인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미가 없거든요. 여러분들, 이 점 분명하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마지막 글을, 마지막 얘기. 뭐, 재미없는 내용이지만, 이번 영상도 좀 여러분들, 같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